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오늘 월요일장, 양시장 모두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저희 이종수 위원님과 잠시 뒤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종목 상담 시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또 실전매매 정수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잊지 말아주세요. 카카오톡에 실전매매 정수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 여신다고 합니다. 온라인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혹은 샘플러스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프로그램이 끝난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 동안 무료 공개 방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자세한 종목 이야기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월요일장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자, 오늘 시장 아침서부터 좀 흔들리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강세를 주는 업종이 있는데요. 일단은 엔터주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코오롱 인보사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와주면서 일부 제약주들, 신라젠이라든지 대형주들의 제약주의 흐름들이 좀 강한 흐름과 그리고 철강주의 흐름들이 좀 강한 흐름이 좀 잡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목요일 날에서 제가 막 그 시장에 대한 설명을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엔터주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이제 말미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줄까 말까 하다가 얘기해주겠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서 앞으로 봐야 될 업종 중에서 엔터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일찍 움직여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엔터주의 흐름이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거나 좀 내려오면 한 이번 주 정도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서 엔터주를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초록뱀 상한가 가고요. 전일이죠. 전일 상한가 가고 오늘도 초록뱀 강하고 SM도 강하게 움직이고 거기다 SN, CNC도 움직이고 YG 엔터, FC 엔터 뭐 등등 지금 엔터주의 흐름들 사마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고 엔터주의 흐름이 상당히 강한데 일단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이제 흐름에서는 이제는 지금에서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어제 전일까지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었다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분들, 그다음에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신 분들 아마 그때에서 말씀을 드렸던 엔터주를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릴 때 그때까지만 해도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만만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초록뱀이라든지 키스트라든지 SNCNC라든지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그다음에 SM이라든지 만만한 종목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서 제가 채팅을 보니까 그래도 그때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을 여러분들 드렸더니 그래도 공략하신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아쉬워요. 좀 더 강하게 지금이라도 빨리 공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면 조금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공략을 해서 지금 엔터주에서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지수가 흔들려주고 있는데 일단 지수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목표치, 1차 목표치를 줬어요. 1850짜리인데요. 1860까지 마감이 됐죠. 1860으로 마감이 됐고 일단은 목표치는 준 겁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 목표치는 1900을 돌파를 해서 이제 1950과 2000 라인인데 이쪽으로 갈지 말지는 일단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아직 이탈이 됐거나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의 나스닥 선물과 다우 선물이 지금 빠져주고 있고 그다음에 금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우려감 내지는 그런 이제 해외 선물이 또 다시 흔들리니까 이거 미국 시장도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좀 미리 좀 흔들려 주는 것 같은데 미국 시장 우리 나스닥에서 3% 4% 빠졌던 부분들 선물 지수 빠지는 부분들 우리 많이 봤던 부분들이라 사실 1% 가지고는 지금 저게 지금 미국 시장이 오늘 진짜로 빠질 것인지는 좀 열려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저 흔들리는 부분과 금값이 폭등했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 조금 흔들려주는 것 같은데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흐름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크게 이탈되는 흐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장중에 1820과
25 정도가 이탈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서 매매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손절 내지는 현금화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1800 오늘 장중에 내일은 또 틀려요. 오늘 1830과 25와 22 이탈이 되게 되면 1825와 22 이탈되게 되면 매매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손절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손절하고 나서는 나중에 다시 쭉 빠지게 되면 1700대 있죠. 21선 지지하는 자리에 다시 재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만약 그 자리까지 깨져서 1640이 깨진다라 그러면은 그때에서는 종목들이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흔들린다 안 한다 뭐 이거는 아직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래 꼬리 달리고 내일 양봉 나오고 다시 치고 가면서 1900 이상으로 다시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힘은 남아 있습니다. 어디가 이탈되지 않으면 장중에 1820, 그러니까 25와 22 이탈되지 않으면 여전히 1900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남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빨리 손절해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아직은 아니더라. 근데 그 자리가 이탈되게 되면 슬금슬금 빠지겠죠. 빠지다 보면은 그때서는 여러분이 다시 사야 될 자리는 1700짜리다. 그리고 1700도 이탈되게 되면 그때서는 1640짜리가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이번 주에서는 올라가도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놓고 팔아서 단기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빠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을 하든 차익 실현을 하든 왜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한 달 동안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져도 그동안 많이 수익 났던 종목들을 챙겨서 현금을 확보를 해서 이제 매매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이번 주에 있을 목표치를 주고 내려가든 아니면 목표치를 주지 않더라도 지금 1850에 대한 목표치는 줬으니까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흔들린다 싶으면 그래서 그 자리가 1825, 20짜리가 이탈되게 되면 그때에서는 현금을 좀 확보를 해서 단타 대응. 그래서 지수가 다시 밀리면 떨어지면 종목들이 싸지죠. 오늘 뭐 IT 섹터들 좀 보면 한 5%씩 빠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한 며칠 동안 빠지면 또 단타 매매의 또 기회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지면은 살 종목은 많아진다. 근데 아직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의 확정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잘 염두하시면서 오전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정확한 기준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들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드렸던 표적 종목이 바로 화승인더였습니다. 화승인더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 1%대의 아주 안정적인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한 종목씩 여러분들께 표적 종목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엔터주가 강세인 시장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표적 종목은 무엇이 될지 함께 만나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일단 전날 포스코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포스코가 전전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에서 제가 종목을 뽑아서 금요일 날 아침에 한번 공략을 시켰던 종목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전일 표적 종목은 화승인더였지만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공개 방송이나 방송에 들었던 분들한테 이제 포스코를 좀 얘기했었는데 포스코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이제 뭐 현대제철이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같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은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해야 되고 가격 지역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날 일단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화승인더인데요. 이제 패션 의류 관련주 쪽인데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일단 수급은 전날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삽니다. 오늘 보면 자 전날까지 보면은 역시 전날 투신이 12만 주 샀고요. 연기금에서 9만 8천 주, 사모펀드 5만 주, 기타 법인 7만 8천 주, 그다음에 보험 4만 6천 주, 기관 또 8만 주. 자 뭐냐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팔아도 계속 기관 쪽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은 맞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수가 지금 폭락으로 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빠지긴 할 겁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목표치를 얼마나 주고 빠질 건지는 그거는 몰라요. 1950을 주고 빠질 건지 2000을 주고 빠진 건지 아니면은 어제 고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지수가 이탈되겠다라고 한 거는 아니에요. 아직 1820짜리가 지지가 되면 오늘 흔들린 척하는 것 자체가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척하면서 자 봐봐 빠지는 줄 알았지 하고 내일 갑자기 막 올라가면서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아직 올라간다 빠진다가 결정된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화승인더처럼 얘도 화승인더도 지금 5일선을 이탈되지 않고 버티고 있죠. 양음양 패턴으로 내일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기관들이 그동안 많이 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은 누가 또 사느냐?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지수가
1820이 이탈되지 않으면 오히려 화승인다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를 오히려 할 수가 있는 종목이고 이유는 뭐다? 기관들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늘은 외국인들이 사요. 보면 현재가 창을 보게 되면 오늘은 외국인들이 19만 주인가 12만 주인가 자 보면은 이건 파라다이스고요. 여기 보면은 화승인더 보게 되면 지금 머건 스탠리에서 14만 주를 지금 계속 사주고 있죠. 아침부터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급이 맞아지는 종목들은 지수가 이탈되지 않으면 일단은 오늘은 1820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740짜리가 이탈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 박스권이 유지가 돼요. 그럼 1740이 이탈되지 않으면 이렇게 화승인더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시마다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지 이건 던지는 종목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도 1830짜리 20짜리가 이탈되지 않으면 얘도 5일선 이탈이 안 나올 거고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고 기관들은 뭐 맨날 샀으니까 뭐 쟤네들도 수익에서 팔아먹기 위해서 여기서 던지진 않겠죠. 그럼 결국은 여기 5일선을 타고 위에 여기가 비었죠. 여기가 비었기 때문에 이쪽 방향 한 번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어떻게 되지 않으면 지수가 1820이 일단은 이탈되지 않으면 그게 이탈되더라도 종목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탈되게 되면 절반은 손절했다가 얘도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면 다시 사면 돼요. 만약에 1820이 이탈되게 되면 일단 절반은 손절했다가 내려오면요. 지수가 한 1700짜리 정도로 밀리게 되면 거기 다시 추가 매수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올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의 수익에 맞춰가지고 올려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수에 맞춰가지고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1820이 이탈되지 않으면 그냥 들고 있어도 되고 만약 이탈되게 되면 절반이라도 손절했다가 지수가 다시 1700으로 빠지게 되면 얘도 다시 빠지겠죠. 그럼 얘도 쭉 빠지면 7000원대로 내려올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기서는 팔았던 부분들을 다시 사가지고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위쪽으로 올릴 거니까 그렇게 매매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이제 표육 종목인 현대제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은 일단은 포스코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자 포스코가 전일 시간외에서 19만 3천 원인가를 많이 갔어요. 7%대를 갔는데 얘는 벌써 61선으로 지금 다 올라왔죠. 이렇게 N자형으로 지금 올라왔으니까 현대제철도 마찬가지 그 정도는 가져야 돼요. N자형 목표치로 가지게 되면 22,500원 정도.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이 약간 강하지 않고 살금살금 좀 밀리기 때문에 이걸 비싸게 사줄 필요는 없고요. 매수 가격은 19,500원 이하로 밀리면 그래서 장중에 많이 밀리게 되면 특히 현대제철이든 포스코든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무거운 종목이니까 금액이 좀 크거나 좀 무거운 종목들 좀 천천히 좀 편안하게 좀 매매하신 분들은 기다렸다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 저점 매수를 좀 해보시면 어차피 물량이 많기 때문에 팔기도 편하고요. 사기도 편하고 그래서 가격만 들어온다라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공략해서 지금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흐름이 있는 종목이니까 잘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점들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이 됩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 위원님과 지금 바로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바로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위원님?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자, 전화 연결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수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GV요. GV. 1940원에 10%요. 1,940원인 10%. 네, 지금 자, 이거 같은 빠지고 경우는 6.8%인가 5.2%, 6.2%인가 6.8% 정도 수익이 날 때에서 제가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거 아직도 갖고 계시네요. 예, 갑자기 너무 많이 네, 자, 요거 자, 항상 이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요. 종목을 오래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특히 지수가 조만간에 분명히 어느 정도 고점을 치고 빠질 건데
네. 지금 빠지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전 등화라고 그러죠. 이러다가 분명히 어느 순간에 팍 하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모든 종목들은 다 정상이라면, 그러니까 비정상은 올라가요. 시장이 막 박살나도 비정상은 올라가는데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이제 빠질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 손절한 게 나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서는 왜냐하면 여기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들고 있기보다는 차라리 시장이 흔들리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재접근하는 게 낫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수익을 냈을 때에서 팔지 못하고 가져가도 마찬가지예요. 손실이 5% 안에 있든 3% 안에 있든 그런 종목들은 일주일 정도 내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요. 팔고 다른 종목으로 팍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거 2015년도, 16년도에서 실전 매매 정수할 때도 늘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들 줬던 종목들을 그걸 뭐 1년, 2년 계속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5일 안에 그냥 안 움직이면 그냥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버리거나 먹을 때 팔아버리거나 손실이 작더라도 그냥 손절하고 그냥 나와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네, 그래서 GV 같은 경우도 차트도 바닥에 있고 아직도 외국인들이 물려 있고 물론 이거를 제가 오늘 이걸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손절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급등을 하면서 날아가는 경우들은 굉장히 흔합니다. 팔았더니 급등하네, 팔았더니 20% 날아가네, 팔았더니 상한가를 가버리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해요.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 자체가 이제 이번 주에서 한 번, 두 번 올라가면 그러니까 아직 빠지진 않아요. 아직 빠졌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만약에 지수가 1950을 가든 2000을 가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조정은 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종목이 움직이질 않으면 결국은 종목들이 쭉 다 빠질 텐데 그때까지 올라가지 않으면은 손실 그때에서 이제 그 대응을 못하면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행인데 안 올라가고 지수만 올라가고 본격적으로 시장이 빠졌는데 이것도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1,000원으로 내려가도 팔지도 못하고 얘가 500원으로 내려가도 팔지도 못하고 계속 마이너스 50%, 60%, 80% 계속 물려가는 상황들이 바로 지금 같은 변곡점에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는 벌써 추천해드린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고요. 그때 당시 수익이 나올 때에서도 팔라고 벌써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리해 주시는 게 왜냐면 지금 지수가 1,500대거나 지수가 뭐 1,100대다. 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지수가 바닥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바닥에서 제일 많이 올랐다 그러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종목들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일단 그냥 손절하고 일단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을 확인을 하고 다시 재접근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 HB 테크놀로지 2,950원에 30% 가지고 있거든요. 2,950원 30%. 이것도 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네. 그렇죠. 매수 가격까지 안 올라와서 네. 대응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대응해야지 좋을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늘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닥 부분에서 추가 매수 물타기를 여기서 잘했으면은 지금 네. 물린 자리가 여기니까 중간이 여기면 이제 수익으로 원래 돌아야 되는 시점인 건데 네. 물타기를 안 하고 그냥 들고 있다 보니까 올라오지 못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예. 이건 이제 빠질 수 있어. 이쪽으로 빠졌다가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네. 빠졌다 다시 움직인다는 얘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게 빠지니까 바닥에서 다시 싸게 사면 좋은 기회인데 빠지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손실이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손실이 다시 늘어나겠죠. 예. 그걸 참아야 돼요.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이면 당연히 팔면 되지만 손실이기 네. 때문에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해야죠. 종목은 나쁘지도 않으니까. 일부 좀 줄여놨다가 그것도 괜찮아요. 다시 살 수 있으면 좀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좋죠. 네. 어디에서 팔았다가 다시 밑에서 어디에서 사는지. 이거 오늘 5일선 이탈 나왔으니까 오늘부터 흔들리니까 이거 네. 벌써 아침서부터 비중을 줄여야 되는 타이밍이 나온 거예요. 그래요? 네. 보면 여기가 이렇게 이탈됐죠 지금? 네네. 네, 이탈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줄였다가 밀리면 21선 아니면 좀 밀리면은 이제 전저점 자리. 전저점 자리 얼마 정도에? 뭐 1,800원에서 그러니까 지수가 다시 1,400 뭐 80을 지지를 해주면은 1,800과 1,600을 지지할 거고요. 네. 만약에 지수가 1,800
1480짜리를 이탈하고 뭐 1400을 깨고 1300으로 내려가게 되면 얘도 전저점이 깨지겠죠. 근데 그거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알 수가 없고 예, 예. 그동안 외국인들이 하도 많이 팔았으니까 어디까지 밀릴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21선까지는 기본적으로 밀릴 수 있다 생각해야 돼요. 2100원까지는. 아, 2,100원까지는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아, 그러니까 그 밑으로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2,100원 밑으로도요? 그렇죠. 기본이라는 거는 이제 거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내려가도 되는 자리고 그 밑에는 이제 기본을 넘어서는 자리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중으로 그냥 한 절반만 팔았다가 한 밑에서 다시 2,100원 정도에서 사면 좀 괜찮을까요? 일단은 그게 이제 대응이라는 부분에서는 맞는 겁니다. 네네. 예, 그게 대응이라는 부분에서 맞는 건데 일단은 네. 비중을 줄이는 게 일단 좋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게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서 지수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속임수를 주고 갑자기 내일부터 급등이 나오면 얘도 빠지다 말다가 다시 올라가면 2,600원, 2,800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 아, 그러면 오늘 만약에 손절하고 나왔더니 그냥 얘는 3,000원 가버리게 되면 괜히 팔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는 절반의 비중을 줄이는 게 무조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지금 종목이 바닥에서 지금 뭐 60% 가까이 올라왔죠. 네, 많이 60% 가까이 올라왔는데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봤더니 문제는 종목이 문제가 아니고 매수 단가가 문제였던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건데 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에서 수익이 난 상태에서 비중을 줄여가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었는데 지금 수익이 나질 않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 손실 부분에서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안 줄이자니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때서는 이제 종목들이 여기서 한 20% 정도 빠질 텐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네. 저는 절반 정도 딱 네. 절반 정도로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네.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일단은 제일 제가 볼 때는 무난합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지금 조정받고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정이 어디까지 들어온지 먼저 봐야지 목표치가 나와요. 만약에 조정을 2,100원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 여기서 이제 다시 돌리잖아요. 2,100원 정도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네. 이렇게 N자형으로 나오면서 그때는 3,000원까지가 나오는데요. 예. 만약에 1,600원까지 밀렸다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또 다시 2,000원과 2,400원은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더 힘들겠죠. 예. 그래서 2,100원까지가 지지가 됐을 때에서 추가 매수하면은 그때는 이제 단가가 좀 낮아지니까 그때서는 뭐 2,600원 정도에서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2,100원이 만약에 더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서는 이제 더 싸게 사서 단가를 더 낮춰서 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들고 있기에는 근데 밀렸다가 이게 많이 빠졌다 올라오면 그 가격은 쉽게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절반이라도 대응을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아셨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인데요. SDN. 자, SDN. 자, SDN. 최근에 그래도 조정을 꽤 받았네요. 얘는 아까 HB 테크놀로지는 그렇게 세게 조정을 좀 받질 않았는데 SDN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좀 받은 부분이 있어요.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대가 3,055원의 비중 25%. 3,055원이면은 이것도 수익으로 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못 파셨죠, 그렇죠? 이렇게 5일선이 이탈이 되면서부터 해서 이제 조금 내려왔는데 이제 22선 지지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 항상 중요해요. 자, 시장을 보면 아직 이탈되는 부분은 없죠. 그래서 지금 오전장이 계속 1,830도 이탈이 안 됐어요. 지금 40자리에서 지금 돌리려고 할랑 말랑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직 지수가 팍 조정받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려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일단 오늘 기준이에요. 내일은 좀 달라집니다. 오늘 기준으로 1,825와 22 이탈되면 그때서는 뭐가 됐든 간에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만 지금처럼 1,820과 25가 이탈되지 않으면 내일 혹은 모레 다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면서 1,900과 2,000으로 다시 도달할 수 있는 힘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렇게 지수가 이탈되지 않은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는 박스권이라고 그러죠. 박스권이 전개가 되면 SDN 같은 이런 종목들은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미 벌써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은 내일 시장이 양봉 나오게 되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 다시 반등을 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위쪽으로 이제 수익으로 되는 3,055원까지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뭐 다시 원래 자리 최근에 이제 고점 자리였던 2,500원에서 2,7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다시 제가 읊어드릴 테니까 시장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좀 더 가져가시고 시장이 거의 다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라도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거기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페노션인데요. 페모션. 네, 35%에 4,500원인데 좀 물타기에서 단가를 좀 낮췄는데 이게 목표가가 언제쯤 올라간가 궁금했어요. 자, 4,500원에 35%. 네. 일단 기가 외국인들이 들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위험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뭐 운수 않고 회원주들이 그 상황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 아. 네. 그 정도 아니, 각오 안 그러면은- 하셨어요? 네? 그 정도 각오 안 하셨어요? 어차피 회사는 아니, 망할 것 같이. 했는데요. 그렇죠, 각오는 했죠. 예, 예. 그래서 4,500원까지 보려면 일단 연말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매수를 추가 매수하면 안 될까요? 추가 매수는 시장이 이번에 흔들리고 나면 저점이 어디가 찍히는지를 보고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 그래요? 지수가 1,600까지 빠질지 1,000으로 빠질지 1,700까지 빠질지 1,000 뭐 어디까지 빠질지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 계속 올라가기만 했고 조정은 아직 안 들어왔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 정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어디까지 내려오냐가 문제인데 만약 지수가 1,000까지 내려오게 되면 페노션은 아마 1,000원까지 내려갈 거예요, 아마. 아, 못 살아. 그러니까 그 이 얘기는 지수가 1,000까지 내려가면. 근데 지수가 1,700까지가 내려가면 그때서는 한 2,500원? 그래서 지수가 1,700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아니면 1,600이 깨지고 1,500이 깨지고 1,400으로 내려가는지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계속 시장이 만약 조정받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분석을 해서 방송에 여기서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 매매 정수에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미리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쵸?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게 연말까지 장기간으로 들고 가면은 매수가까지 오게 될까요? 저는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 갖고 인류가 멸망하기보다는 뭔가 치료제가 나와서 해피하게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해운주나 이런 물류창고주 관련주들도 다시 바닥에서 꿈틀꿈틀 올라가면서 많이 가겠죠. 혹시 그 코로나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요? 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 연구를 갖고 하고 있어야 되는 있잖아요. 거예요. 예, 세계에서. 저는 그래서 이미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치료 방법은 있어요. 뭐 혈청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분명히 치료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와서 이제 경제의 위기 단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연말 정도가 되면 그러면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4,500원 이상으로 저는 갈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시장이 조만간에 좀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는지 얘기할 거예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자 종목으로 갈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뭐 물려있는 종목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종목들을 많이 주고 싶어도요. 이거 오늘 공개방송 꼭 들어오세요.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종목은 굉장히 한정적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러분이 물려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수익으로 바뀌어 있는 종목들 지금 챙겨주시는 게 좋은 게 어차피 시장이 여기서 조정받게 되면 어차피 조정은 한 번 들어올 텐데 살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수는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 1,900 이상에서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들어주게 되면 분명히 빠질 텐데 그 빠지면 그때서는 종목들이 널렸습니다. 추천할 종목들이 아주 많이 널렸어요. 근데 지금은 추천할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왜? 다 갔기 때문에. 하나 남았던 게 이제 그 엔터주들이었는데 엔터주마저 움직여버리고 이제는 거의 이제 줄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조정받으면 그때서는 제가 여러분들 또 신나게 또 종목들을 또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또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성을 좀 더 가져가면서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에 문자 종목은요. CTC 바이오 질문 주셨는데요. CTC 바이오. 자, CTC 바이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7,350원에 비중이 50%.
요거 좀 대응이 좀 아쉬운데 참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제약주들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얘도 많이 올라갔어요. 얼마나 많이 올라갔냐면 100%가 넘었죠. 137%나 올라갔죠. 143%네. 143%나 올라가줬으면 이 정도 올라갔으면 수익에서 챙기셨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물렸다가 수익이 났는데 안 파신 건지 아니면 고점에서 쫓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밀리는 거고 밀리게 되면 다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시장이 여기서 2100, 2200 가면은 얘가 일로 올라가겠지만 지수가 올라갔다가 혹은 다시 밀리게 되면 얘도 반등을 줬다가 다시 빠지면서 다시 이렇게 빠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반등 주고 다시 빠질 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주면 7,000원 쪽으로 올라오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벌써 늦었어요. 대응하기 좀 늦었고 7,000원이나 7,000원 이상에서 들어주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수가 2,300으로 간다 생각하면 이걸 그냥 들고 가면 되지만 저는 지수가 2,000 정도면 슈팅 힘이 걸렸고 2,100도 쉽지 않다고 봐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분명히 흔들려 줄 텐데 그 흔들려 줄 때 다시 싸게 살려는 전략을 펼쳐야지 이거를 그냥 들고 있으면 아마 기회가 다 아마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종목은 다시 싸게 사면 종목들이 또 다시 싸게 바닥에서 막 100%씩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굳이 고점에서 사줄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줄 때 비중을 좀 많이 줄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섭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LG화학이요. LG화학. LG화학은 참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가 32만 5천 원. 32만 5천 원에 비중은요? 60%. 60%. 네. 자, 그래요. 이거 이거 그러면은 사신 지가 최근에 사신 매수- 거예요? 아니, 매수한 지가 2년 됐습니다. 아, 2년 됐어요? 그 정도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아니, 이게 지금 주식이 다시 조정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아, 맞아요. 조정 받을 것 같아요. 예, 매수가에 살짝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여야죠. 매도했다가 빠지면은 다시 매수할까 했는데 이번에 거의 매수가까지 왔다 다시 밀리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아직 지수가 완벽하게 밀리는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예. 만약에 지수가 완벽하게 밀리려면 일단은 마지막 제가 보는 마지노선은 1740짜리예요. 네. 근데 1740이 이탈되게 되면 보세요. 1740짜리가 여기인데 제가 금을 그어 놓으면은 자, 지저분하게 좀 지었다가 어차피 LG화학도 시장의 그 지수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탈되면 적어도 조정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1740짜리가 요 자리인데 요 자리가 이탈되게 되면 이미 벌써 그러니까 여기 왜 1740짜리를 잡았냐면 내려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코스피의 흐름은 여기가 지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21 1700과 1740짜리. 그러면 대형주들도 얘가 밀리게 되면 LG화학도 당연히 밀리죠. 안 밀릴 수 없어요. 밀리지만 얘도 30만 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35만 원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740이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는 되는데 1740까지 가져가기에는 얘게 다시 30만 원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버틸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일단 1740으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는 1800 제가 아까 전에 20짜리 말씀드렸죠? 네. 1820짜리가 이탈되지 않으면 아직 시장도 이탈되지 않고 내일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면 1820짜리가 이탈되게 되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1820이 이탈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LG화학은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고요. 이탈되지 않으면 지금은 그냥 조금 더 가져가세요. 그래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들어주게 되면 그때 좀 비중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내일 뚜껑을 열어봤더니 미국 시장이 별로 안 빠지고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은 대형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올라갈 때 수익에서 일단은 챙겨내시면 됩니다. 아, 예. 자,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다 이해되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어떤 종목이 매일 궁금하세요? 보고 있습니다. 아, 계속 보고 있어요? 예, 예. 아, 그래요. 여러분 예. 계속 보셔야 대응이 예, 되고 분명히 이번에도 좋은 타이밍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하시죠? 비트 컴퓨터요. 아유, 최근에 엄청 급등했는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비중은 매수가는 8,07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이거 최근에 사신 건가요? 예, 한번 그 재미 보고요.
아, 재미 보고 다시 따라 들어갔더니 조금 더 물렸죠? 올라갈 것 같아서 음. 한번 들어갔다가 지금 조금 물려 있거든요. 아, 그래요. 자, 뭐 예. 항상 이제 물리는 경우들이 이제 더 올라갈까 봐 이제 쫓아 들어갔더니 예, 더 못 예. 올라가니까 이제 물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다음에 원격 의료 뭐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거기에 예. 비트컴퓨터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근데 봤더니 예. 목표치를 이렇게 크게 N자형을 줬고요. 여기서도 N자형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접근하지 말았어야 되는 자리에서 들어갔네요. 근데 물론 밑에서 사서 수익 낸 건 잘 파셨지만 예. 두 번째 들어갔던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데 지금 뭐 원격으로 해야 되는 이제 이슈가 이제 슬슬 조금 차가워졌죠. 그렇죠? 막 나오다가 이제 지금은 별로 안 나오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7,000원짜리가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안 깨지면은 오늘에서 이렇게 들어줄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8,000원 쪽으로만 올라와도 비중을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빠지면 싸게 다시 재공략하거나 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예. 시장이 조만간에 고점을 치고 밀리게 되면, 그리고 얘는 코스닥 종목이라서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 이미 전날서부터 슬슬 지금 기울거든요. 물론 이렇게 기울다가 다시 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울다가 갑자기 미국 시장이 쿵 하고 빠지면 올라간 폭의 조정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데, 얘가 이렇게 만약에 조정을 일로 내려가게 되면 비트컴퓨터 올라간 폭의 절반은 반납을 해요. 예, 오늘 조금 올라갔을 때 조금 한 밤 정도 빠져나올까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게 좋죠.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좀 이따 장중에 다시 이제 플러스로 돌면서 다시 올라가게 주게 되면 비중을 절반이라도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전량 다 줄였다가 다시 타이밍을 보고 다른 종목으로 다시 매매를 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비트컴퓨터가 쭉 빠지면 다시 단타 치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도 전화입니다. 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정정마입니다. 많으십니다. 아유. 2% 잘 보고 있어요. 아유, 그래요. 2%를 꼭 봐야 돼요. 2%를 보지 않으면 시장에 대응을 못하면은 결국은 현금을 갖고 있어야 종목을 싸게 사는데, 시장이 빠져버릴 때 주식에 싹 다 물려 있으면 힘들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머리 아직 헤어스타일도 좋고요. 그래요. 그래요. 제 헤어스타일 때문에 보시는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번에 여기 시장 잘 맞추니까 보는 거죠? 뭐라고요? 라운 시큐어. 라운 시큐어, 알겠습니다. 자, 종목 예, 라운 지금 시큐어. 오랫동안 2년 동안 네. 이렇게 80%를 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뭐 그 코로나에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본전이 올란가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올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보안 관련주잖아요. 예. 그렇죠. 보안 관련주다 보니까 딱히 뭐 코로나 이슈에 뭐 그렇게 타격을 받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슈가 좀 됐던 것 같은데, 근데 라운 시큐어만 움직인 게 아니고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간 거라서 뭐 딱히 뭐 지금 그때 뭐 물을 타라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탔어요. 그래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거기서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작년부터 계속 물타기하다 물려가지고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게요. 그래서 어려운데.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매수 단가가 뭐 5,000원은 아니니까 예. 그걸 좀 위안을 그러면 삼으시고. 이거 1, 2년은 기다려야 될까요? 그럼요. 그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아이고, 매수 그거 단가가 어떡하지? 한 3,000원 정도만 되더라도 올 연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는 이제 희망이 있는데, 3,500원까지 올라오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가 3,500원 가면요. 여기를 최근에 빠졌던, 그러니까 올해 고점, 작년 고점까지 돌파를 해야 되는, 작년 고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고점을 올라오게 되면 얘뿐만 아니라 모든, 예를 들어서 LG화학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전에 상담했던 얘도 그러면 한 이 정도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걔만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러니까 라운 시큐어가 이쪽으로 3,500원 간다는 얘기는 다른 종목들도 지금 자리에서 다 모두리 다 100%씩 가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 고점에 잡아가지고 마음고생이 많아서 그러면 여기가 닿는 대로 그냥 좀 단가를 낮춰서 빨리 나오는 수밖에 없네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전략을 드릴게요. 드리면 얘가 길게 보면 주가가 고점에 있나요? 바닥에 있나요? 그렇게 고점은 아니죠. 그렇죠? 완전 바닥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차트가 위에서 지금 권리락 배당락하고 그렇게 된 건데, 그렇다고 완전 고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고점은 6,000원짜리인데 3,500원 정도까지는 저는 간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밀리게 되면 1,500원 쪽으로 밀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00원 이하에서 1,500원 쪽 많이 밀리게 되면 그때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요. 예. 어차피 뭐 보안주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밀리면 다시 사가지고 한 1년 가져가다 보면 3,000원, 3,500원, 다시 4,000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수익이 나면 빠져나오시면 되죠. 그래요. 건강하셔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대한해운이요. 대한해운. 네. 자, 대한해운.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8,000원에 15%요. 금요일 날 들어갔어요, 제가요. 아, 금요일 날에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요? 일단은 들어가신 게 잘 들어갔다 생각하세요? 잘못 들어갔다 생각하세요? 금요일 날?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꼭대기에서 들어갔어요. 그렇죠. 잘못 들어갔다 생각되면 지금이라도 잘라서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매도할까요, 그러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단기적으로 또 한 번 더 쏠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안 쏘죠. 그렇죠? 네. 그럼 파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모양새를 보면 양음양 패턴으로 내일 한 번 다시 이렇게 양봉으로 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은 맞거든요. 네. 근데 위치가 바닥도 아니고 고점에서 쏠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안 갔다라는 얘기는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미련이 좀 남는다 그러면 오늘의 저점 있죠? 네. 분차트를 보면 오늘의 저점이 여기가 얼마냐면은 17,600원 정도가 되는데 네. 17,600원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오늘 정도는 버텨도 됩니다. 17,600원이요. 네. 근데 네, 어제 네. 들어갔는데 오늘 쏠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안 갔기 때문에 원래 선수적인 단타적인 입장에서는 아침에서 그냥 던지는 게 맞는 거고 네. 지금 이제 미련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17,600원이 지가 되면 보유는 되는데 네. 만약에 내일 미국 시장이 빠져가지고 얘가 아침서부터 개파락이 나오면서 그냥 17,000원 쪽으로 붙잖아요. 네. 그럼 손실이 지금보다 더 빠질 거예요. 손실이 지금보다 한 17,000원 쪽으로 빠지면은 손실이 4%가 더 늘어나요. 네. 네, 마이너스 4%가 더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어제 팔 걸 괜히 안 던졌더니 손실이 더 4% 늘어났네 해갖고 가져가면 안 되고요. 거기서도 네. 던져야 돼요. 아우, 손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네. 오늘 욕심이 나시면은 17,600원이 지지가 되면 일단은 보유했다가 내일 플러스 나면은 파는 방법도 되지만 네. 내일 만에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 욕심이 나서 또 못 정리하면 이게 계속 빠질 때까지 계속 들고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왜냐면 계속 빠지면 이거를 13,000원까지 밀릴 때까지 그냥 들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내일 흔들려 버리면 내일은 그냥 바로 던져야 돼, 내일은. 네. 네. 아셨죠? 그래요. 그것만 지킬 수 있다면 오늘 17,600원 지지하면 보유가 되고 만약에 네. 내일 정리를 못 할 것 같다. 내일 빠지면은 아쉬워서 못 던질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던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아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모양새가 고점에서 이제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뭐 그 코오롱, 인보사 얘기로 해갖고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뭐 신라젠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종목들이 한번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이 여전히 점상한가에 가 있네요. 일단은 제약주의 흐름들이 오늘 강한 쪽들은 강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셀트리온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셀트리온도 위쪽 방향으로 일단 올라가지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단 셀트리온 제약도 일단 셀트리온 형제들은 다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매수 가격을 보니까 84,400원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여기를 지지를 하니까 이렇게 이미 벌써 줄 목표치는 다 줬다고 봅니다. 일단 줬기 때문에 이제 밀린 거고 밀렸더니 그러니까 이때 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기관들은 못 팔았고 아직. 근데 어쨌든 밀리고 나서 들어주고 여기서 이중바이크 만들어 놓고 다시 올라가는 시도를 해줄 건데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할 거냐?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하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그쪽을 걔네들이 돌파를 하면 얘도 따라갈 겁니다. 걔네들이 돌파 못하고 밀리면 얘도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85,000원 이상으로 들어주게 되면 비중을 조금 더 줄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공략하시고요. 지금은 들어주게 되면 매수 단가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매수 단가가 여기서 샀다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 안 드리는데 매수 단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물려 있기 때문에 들어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박스권 매매 대응하셔라. 그래서 이 고점에서는 매도를, 여기서는 매수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딱 애매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나온 전략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입니다. 문자 종목은 FHR. HFR이네요. 자, HFR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일단 매수가격화 비중 이거 한번 전화 상담을 한번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문자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자, 통신장 비중입니다. 자, 매수가격은 35,050원의 비중이 10%, 35,050원. 그래 한번 이거 상담했었던 종목이죠. 자, 지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얘도 올라가고 다시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미리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지수가 안 무너지니까 버티죠. 그러면 이제 지수가 다시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이니까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서 미국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가 않으면, 그래서 미국이 빠져도 상관은 없어요. 빠지는데 만약에 빠지더라도, 자, 미국 시장입니다. 다우랑 나스닥인데 빠지는데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7,500원 깨지면 안 돼요. 나스닥 기준으로.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가 깨지면 그때는 뭐 매매고 뭐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는. 근데 밀리면 이 정도는 밀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다우 기준으로 한 22,700 정도가 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밀리면 다시 여기 지지하고 다시 그 다음날에 양봉 나오고 올라가면 되니까.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밀려도 뭐 한 7,950? 요 정도가 지지가 되면요. 요 정도가 지지가 되면 다시 밀려도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8,500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가 깨지면 다시 밑쪽으로 내려갈 거고, 그럼 박스권으로, 여기 박스권의 흐름을 바뀔 텐데, 그러면 종목들이 좀 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한다 그러면 얘도 지금 먼저 밀렸기 때문에 다우랑 나스닥이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은 선에서 흔들린다 그러면 뭐 3만 원과 27,500원의 저점의 박스권에서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을 대응을 하면서 밀려도 적당히 밀릴 거고, 그다음에 시장이 다시 위쪽으로 뭐 나스닥이 다시 8,500으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어느 정도 밀렸다가 다시 양봉은 나면서 위쪽으로 윗방으로 다시 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요거는 최근에 좀 물렸던 부분들을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입니다. 자, 문자 종목에 유나이티드 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자, 매수 가격이 19,300원의 비중은 20%, 19,300원의 비중은 20%. 자, 요것도 이제 제약주들이 지금 아직 안 깨지고 있죠. 아직까지 무너지진 않으니까 이렇게 이중바닥형의 모양으로, 자, 이렇게 다시 올라가 줄 수는 있어요. 자, 근데 모든 전제 조건은 시장이 지지하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주 후반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은 그 현금을 많이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수가 여태까지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봤자 슈팅으로밖에 안 됩니다. 슈팅이라는 얘기는 이미 목표치를 주고 더 올라가는 부분인데, 언더슈팅도 마찬가지고 오버슈팅도 마찬가지고, 언더슈팅은 그 밑으로 더 빠지면 결국은 다시 그 위로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더 빠지더라도 그 가격은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오버슈팅 같은 경우도 그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950 이상부터, 그래서 2000 이상부터서는 오버슈팅으로 걸리는 자리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금을 어느 정도 챙겨야 돼요. 그래도 마찬가지 이 유나이티드 제약도 올라오게 되면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는 있을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한번 조정받고 다시 조정받으면 얘를 다시 사면 돼요. 얘를 다시 사서 다시 이렇게 길게 보면은 어차피 차트 얘도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길게 보면 다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으니까 올라오면 수익에서 챙겼다가 밀리면 다시 사자라는 전략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아까 전에도 좀 전에도 제가 시장 전략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의 고점이 그렇게 뭐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대형주들이 한 번, 두 번 움직이면 바로 1900 가는 거고, 좀만 더 움직이면 1950 가는 거고, 2000 금방 갑니다. 만약에 움직이겠다라 그러면. 근데 이제 2000까지 찍고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럼 잘 팔고 나오겠지만, 이게 만약에 지수가 1900만 살짝 갔다가 빠져버리게 되면 현금화 대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수익에 있거나 아니면 단가가 높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현금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잘 가져가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장중에서는 1820과 25가 이탈이 되면 여러분들이 매매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손절과 현금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온 위원님 앞으로 응원의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죠. 5993님,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보내주셨고 8822님, 추천 종목들 보고 수익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0104님, 고점에서 물려 있었는데 덕분에 탈출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4880님, 이정수 전문가님, 진짜 상담 잘하시는 듯 팬 됐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응원 메시지 받아서 위원님도 오늘 오후에 또 11시부터 12시까지 이 방송이 끝난 뒤에 1시간 동안 무료 공개 방송 열심히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전 매매 정수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1577-7451 번호로 전화 문의 주셔도 좋고요. 온라인으로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지금 이 방송이 끝난 다음 바로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실전 매매 정수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월요일장에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